며느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명절 안부 인사도 잘 안 하던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어머니 힘드시면 제가 옆에서 챙겨드릴게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말투입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급하게 굴기 시작했는지. 저는 로또 1등에 당첨됐고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남편 영수는 은퇴했고 저도 마트 계산원 일을 최근에 그만뒀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결혼 후 멀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우리가 뭘 부탁하기도 전에 선을 긋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우리와 가까워지면 돈이 나갈까봐 그러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버리고 간 로또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습관처럼 번호를 확인했는데 1등.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가 맞나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은행 상담, 변호사 상담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않겠다고. 당첨 사실을 알고 난 뒤 제 생활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예전처럼 아침엔 밥하고 남편과 동네 한 바퀴 걷고 마트장 보고 TV 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계좌에 찍힌 숫자보다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거란 걸 예상하게 된 것이죠. 며느리 쪽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마음이 많이 쓰여요. 같이 살아드릴게요. 내색은 안 했지만 저는 놀랐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금방 바뀔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속마음을 모른 척하고 그냥 웃었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그러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선물도 챙겨왔습니다. 비싼 과일 상자와 건강식품 한가득. 남편은 좋아했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대화가 조금 길어지자 며느리는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희 집 전세 계약이 곧 끝나는데 어머니 당첨금으로 집을 사면 어떻겠냐고.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하면 절세가 되니 좋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명확하구나. 효도도 걱정도 아닌 돈 때문이라는 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자고. 우리가 당황하면 상대는 더 파고든다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가족 위에 참고 양보하며 살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이죠. 며느리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부동산도 알아봤다. 대출 없이 바로 집을 살 수 있다. 요양원 자리도 확인했다.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아직 건강한 우리를 벌써 미래에 치워둘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표정이 변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법적으로 서로에게 손해가 없도록 변호사 한 명 불러서 정확하게 처리하자. 며느리 얼굴이 잠깐 굳더군요. 하지만 금방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자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군데가 이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실제 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대신 며느리에게만 유리하게 구조가 짜여 있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데려온 변호사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검토를 부탁하자 변호사는 단칼에 말하더군요. 이건 사기와 다름없다. 두 분은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며느리 표정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모습.
그동안 준비한 말들이 다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람보다 실망이 더 컸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넌 우리를 걱정한 게 아니야. 돈이 필요했던 거지.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이토록 사람의 민낯을 빨리 드러내는구나.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지금은 시작일 뿐이라고. 며느리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방법을 바꿔서라도. 그리고 그때야말로 누가 누구를 이용하려 했는지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조용히 당첨금 통장을 살폈습니다. 이 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겁니다. 남편과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며 한 가지를 되새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희생만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 재산이 아니라 나와 남편의 삶입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달콤하게 말해도 우리 마음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조용히 준비할 겁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판은 우리가 깔 겁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전화벨 소리가 집안에서 멈추지 않을 정도로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어머니,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이런 상냥한 말투를 들어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과 배려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로또 당첨 사실을 확인했던 날 이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상담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조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며느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태도 변화만 보면 이미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초대한 적도 없는데 손에 과일과 선물 봉투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명절에도 인사 한번 어려웠던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음식도 해주겠다며 부엌으로 가고 냉장고를 열어보며 부족한 걸 체크해 장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가 변했다고 좋아했지만 저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 성격이 하루아침에 변하긴 어렵다고. 며느리가 주제를 꺼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세 계약이 곧 끝난다며 이참에 아파트를 사서 함께 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가족을 생각하는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자기 이름이어야 한다며 대출과 세금을 이유로 설명하더군요. 현명하게 관리하겠다며 당첨금을 자연스럽게 자기 손에 넣을 계획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저는 즉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느릴수록 상대가 더 조급해진다는 것을 오랜 세월 살며 배웠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집 보러 다니자고 했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가면 항상 새로 지은 비싼 아파트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면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 말 끝에는 늘 절세, 명예, 세금이라는 경제적 조건이 붙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도 찾아왔습니다. 예전엔 연락조차 없던 사람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딸이 효심이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흐름은 역시 돈에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눈을 감고 있어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생활에 점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구조, 수납장 위치, 은행 봉투가 놓이는 자리까지 하나하나 관찰하며 돈과 재산의 흔적을 찾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가 서랍에 넣어둔 봉투를 바라보는 치밀한 눈빛을 봤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심이 드러나고 있다고. 남편도 점점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첨 사실을 알게 된 게 아닐까?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베풀며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오나 하는 마음이었겠죠. 아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변한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지 의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눈치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할 시간을 가져라. 누가 진짜 가족인지 결국 스스로 알게 될 거라고. 며느리의 가장 큰 변화는 제 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연락 와서 병원 예약을 잡아주겠다며 동행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시설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두 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저를 위한다는 말투였지만 말의 구조가 저희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재산만 챙기겠다는 속내였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건강하다. 누군가가 모셔야 할 상황은 아니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미소가 순간 멈추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부동산 계약 초안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진행을 빨리 하자며 날짜까지 정해왔습니다. 서류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돌아간 뒤 서류 사진을 찍어 변호사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의 답장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절대 서명 금지, 부모님이 불리한 계약임이 명백. 처음엔 가족을 생각한 척하지만 결국 재산이 넘어가면 바로 생활 환경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이 저희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돌려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좋은 아파트 구하기 힘들다며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표정을 살피는 눈빛이 계산적이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첨 사실을 숨기며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멈춰서면 상대 계획만 더 쉬워진다. 사람 속을 보려면 직접 행동하게 두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물론 며느리가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단지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린 방법이 우리를 대신 희생시키고 자기 미래를 안정시키는 방식이었다는 것. 그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다음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관찰의 단계지만 언젠가 며느리가 자신의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가 바로 판단의 때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행동을 지켜보며 스스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당첨금을 지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남은 삶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선택이니까요.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우리 삶을 흔들리게 둘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는 곧 또 다른 재앙과 함께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당첨금은 누구의 미래가 아닌 우리 부부의 노후를 위한 자산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가져갈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원래부터 친했던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갑자기 찾아오고 시장 갈 때도 따라붙고 우리 부부 스케줄을 전부 알고 있는 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우리를 부르는 호칭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닳도록 불렀던 그 말이 갑자기 어색해진 게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오기 전까지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란 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계속합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표정으로 남편과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요즘 뉴스 보셨어요?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피해가 얼마나 많다는데요. 그러면서 당첨금 관리를 직접 하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하게 맡길 곳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곳이 바로 며느리 본인 계좌였습니다. 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서류 파일을 꺼내 힘주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투자 전문가에게 조언받았다며 계약서를 펼쳐 보이는데 용어는 복잡하고 길었지만 핵심은 한 줄로 요약됐습니다. 돈은 며느리가 관리한다. 남편은 표정을 숨기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듯 했습니다. 멈칫하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아직 누가 대신 재산을 관리할 나이는 아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 전문가 도움이 필수래요. 그 말투엔 마치 우리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기세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잠시 주제를 바꾸어 친절하게 굴다가 다시 결국 돈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차분하지만 끈질기게 당첨금 주도권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계속 묵직한 표정으로 자리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살짝 팔꿈치를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인데 뭐가 문제야? 아들은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끼리니까 더 조심해야죠.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아주 결정적 한 방을 던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랑 살려면 집은 꼭 제 명의여야 해요. 안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절차도 복잡하대요. 요양원도 아직은 넣을 단계 아니니 당첨금으로 집부터 마련하자고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드러나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차분히 남편 손등 위에 손을 얹어줬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상세한 상황을 듣고 난 친구는 한동안 조용히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했습니다. 며느리 계획이 성공하면 당첨금은 물론이고 살고 있는 집에서도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말고 상대가 더 깊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 단호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첨금 일부를 미끼로 주는 척하고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확인해 보라고. 돈 때문에 가까워진 사람은 돈에서 약점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상대로 다음 수를 꺼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까지 앞세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당첨금 일부를 투자하면 어떠냐고. 며느리가 전문가를 소개한다며 전화번호까지 보여줬습니다.
그 전문가라는 사람은 정장을 잘 차려입고 유창하게 투자 언어를 사용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확실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실체 없는 수익률만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한 번도 제 눈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면서 정작 우리를 보지 않는 시선, 그게 진심의 방향을 바로 알려줬습니다. 그날 상담이 끝나고 우리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동안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다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모두 연결된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당첨 사실을 알자마자 우리 곁에 붙기 시작했고 호의도 배려도 재산이라는 일직선을 따라 움직였던 겁니다. 며느리의 부모가 와서 한 말도 떠올려 보면 분명했습니다. 딸의 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의 노후를 딸에게 맡기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며느리는 점점 표정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당첨금을 움직여야만 자신의 계획이 완성되는데 우리가 결정을 미루자 조급함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못 믿으면 저희 부부는 어디로 가나요? 그 말은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 아니라 죄책감을 이용해 결정을 재촉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믿음을 행동에서 본다. 말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서 말이다. 며느리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말로 속일 수 있는 시기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가 이제 다음 수를 꺼내기 시작할 시점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우리 부부의 삶을 위협하는 순간 명확하게 선을 긋고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단계가 가까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이제 감춰두던 답을 스스로 보여주기 시작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요즘 자주 데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했지만 그 사람의 시선은 우리 부부를 통해 당첨금을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명함도 여러 번 바뀌고 설명하는 방식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투자 성공 사례를 들려줬지만 어느 회사인지 어떤 방식인지 분명하지 않은 정보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제 진짜 적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계속합니다. 며느리가 데려온 남자는 대화 중에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우리 생활 환경, 가구 상태, 심지어 방문이 어디로 연결되는지까지 눈에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자 남편은 말수가 줄어들었고 저는 질문을 통해 확실히 하려 했습니다. 어느 금융기관 소속인지, 면허는 있는지,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그 남자는 명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여기 전문가는 이 사람이라면서 아무 문제 없다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억지로 눌러 담은 긴장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니 한 가지 조언을 더해줬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예상한 대답을 얻을 때 진심을 더욱 숨긴다는데 예상 범위를 넘어가는 질문을 받을 때 숨겨둔 목적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만난 자리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며느리 쪽에만 유리한 구조인지, 왜 우리 자산은 보호되지 않는지,
그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만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후에는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요. 마치 우리가 돈을 움켜쥐고 욕심내는 것처럼 들리게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넘기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넘겨야 한다. 그 말을 듣자 남자는 짧게 웃으며 상황을 이해시키겠다며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 역시 결국 돈의 흐름이 며느리 쪽으로만 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가 자리를 뜨자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우리에게 화내지는 않았지만 표정 속 불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결정하지 않는 모습을 처음으로 경험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저희한테 마음이 상했냐며 사과 아닌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집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들 목까지 빌려 집을 사겠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첨금은 세대 분리에 공적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리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부부는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는 식으로 계산된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러자 며느리는 말했다가 멈춘 뒤 결국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다. 당첨금이 우리에게 기회라고 솔직하게 말해버린 셈입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일단 더 보자고 했습니다.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면 그들도 또 다른 방법을 찾을 테니까요. 그 후 며느리의 부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상처받았다며 우리가 마음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엔 집 문제는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서 딸의 장래보다 우리 재산에 대한 욕심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말했다가 말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끼어들려 하는지, 당첨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이제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지키는 건 탐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남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누구에게나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은 삶이 있기 때문이라고. 며느리는 다시 새로운 조건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당첨금을 혜택 높은 계좌로 옮기자며 자신이 관리자로 등록되겠다고 했습니다. 법적 절차도 자신이 알아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먼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대답을 기다릴 때 가장 많은 감정을 드러내거든요. 잠시 후 저는 제안을 주고받으며 중요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부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조건이라면 검토할 생각이 있다. 그랬더니 며느리 얼굴에 시시각각 변하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당황과 욕심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결정을 늦추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 말이 점점 압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며느리 말 사이에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당첨금은 부모님 것이고 관리는 부모님이 결정한다고. 며느리는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부모님만 편드는 거냐고. 대화가 감정 쪽으로 흐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조금만 더 보자고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며느리의 다음 말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가장 솔직한 속내를 말해버렸습니다. 당첨금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야 드러난 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머릿속으로 정리를 끝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상대 스스로 행동을 증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올수록 본심은 더 분명해질 테니까요. 며느리는 다음 만남을 위해 일정을 잡자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어떤 말과 행동이 나올지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판은 이미 깔렸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법입니다. 며느리는 드디어 술을 꺼냈습니다. 우리에게 집 계약 날짜를 정하며 이제는 미룰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정 봐주는 듯한 태도였는데 급하게 일정까지 압박하는 걸 보니 당첨금을 자기 손에 넣을 기회가 지금뿐이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판은 그녀가 키우고 있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건 우리라는 걸요. 이제부터 진짜 방향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계속합니다. 며느리는 그날도 서류 가방을 들고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웃음은 여전히 과했지만 말 속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편하게 사실 수 있게 제가 다 준비했어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며느리가 준비했다는 건 우리가 아니라 본인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며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저는 한쪽에 앉아 묵묵히 흐름만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설명 중간에도 계속 우리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리한 기색을 보이면 바로 달콤한 말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께서 함께 하시죠. 며느리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야 있어요. 저희 가족끼리인데요. 아버지는 그 말에 즉시 반박했습니다. 가족이면 더 투명해야지. 며느리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약속해둔 시간이 되자 변호사 친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한 뒤 서류를 가져와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서류를 보자마자 바로 지적했습니다. 이대로 서명하시면 두 분은 언제든 집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맞서 급히 강조했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집이 제 명의인 것만으로 어떤 문제도 없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한 줄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죠. 그 순간 아들은 묵묵히 서 있던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이 계약에 왜 이렇게 급한지 저도 궁금합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크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쑥 감정으로 몰고 갔습니다. 내가 왜 불신만 받아야 해? 부모님이 나 싫어하잖아. 그러자 변호사는 평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이용하려는지 법적으로 보이는 게 다릅니다. 그 말은 분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당첨금 일부만 먼저 주세요.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도 사정이 어렵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목적이 명확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당첨금을 손에 넣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걸 직접 말하고 만 겁니다. 아버지는 이때까지 꼭 참아오던 말 한마디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진 않아.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칼을 빼들 시점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급한 쪽이 상대라면 우리는 더 느긋해야 합니다. 서류 서명을 빌미로 더 깊이 들어오게 해야 모든 증거와 말이 명확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당첨금 일부를 내가 말한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겠다. 대신 우리 부부는 절대 손해가 없는 조건을 걸겠다. 며느리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변호사가 반대 방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첨금이 움직이는 순간부터 모든 거래와 접근 권한은 부모님 측에 먼저 보고해야 합니다. 즉, 속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며느리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우리의 보호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울 자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잘 살고 싶어요. 부모님 덕에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왜 자꾸 막으려고 하죠? 하지만 아들은 이제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생긴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 기회가 누구 덕에 생긴 건지 잊으면 안 되지. 며느리의 표정에서 또 한 번 변화가 보였습니다. 이제 숨쪽에서도 조급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계약을 더 정확히 알아본 뒤에 대답하겠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속이 거의 다 드러났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은 이미 우리 쪽으로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정답을 말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녀가 다음에 어떤 핑계를 가져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직접 움직일 차례가 올 것입니다. 준비는 끝난 셈입니다. 며느리는 점점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면 서둘수록 본심은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급하지 않다는 걸 알자 이번에는 감정과 사정을 모두 꺼내놓으며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확인했으며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차례라는 것을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깊게 욕심을 드러냈는지 하나하나 기록해온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을 바꿀 때였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쪽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쪽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계속합니다.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도 조바심을 드러냈습니다. 부모님이 고집만 피우면 우리 가족까지 힘들어진다며 아들의 판단을 흔들려 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불안해하는 건 내가 만든 상황이야.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낀 건지 갑자기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 바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 집에 일부러 더 오래 머물며 청소, 장보기, 집안일을 전부 맡아 마치 이 집 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첨금 이야기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저기 수리할 곳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 집에서 오래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새 집으로 가는 게 서로에게 좋죠. 이제는
우리 생활의 방향까지 멋대로 정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 담긴 뜻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손에서 떨어져 나가려 한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시간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와 사기꾼 남자를 불러 우리 의사를 직접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지막으로 마련해 주자고 생각했습니다. 만남 당일 사기꾼 남자는 기세 좋게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단단히 붙든 모습, 하지만 눈빛은 기회를 놓칠까 애타는 사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그 말에는 부모를 향한 책임이나 사랑 대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 친구는 우리 옆에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부모님 명의의 계좌에서만 진행합니다. 관리 권한도 부모님께 있습니다. 사기꾼 남자가 서류를 훑는 동안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는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익이 많이 줄어듭니다. 거짓이 드러나는 건 늘 이렇게 빠른 시점입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수익을 원한 게 아니야. 안전을 원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당황스럽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정확히 느낀 겁니다. 사기꾼 남자가 긴급하게 며느리에게 눈짓을 했고 둘은 잠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변호사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는 본심이 드러나면 더 거칠게 나올 수 있어요. 예상대로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들어온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부모님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곧 이어 속마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당첨금 없으면 우리도 망해요. 부모님이 가진 돈이 우리 가족 살릴 기회잖아요. 이제는 가리는 것 없이 욕심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하게 며느리 손을 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급할수록 사람은 감추지 못합니다. 저는 마침내 준비한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했던 말과 행동 모두 기록했습니다. 당첨금을 노린 접근, 협박에 가까운 압박, 거짓 투자 권유까지 다 증거로 남았어요. 사기꾼 남자가 놀라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서류를 정리하며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침묵. 모두 멈춰선 순간 며느리는 더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내가 보여준 만큼 대할 거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관계가 정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사기꾼 남자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 걸 알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결과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 집 거실은 오랜만에 원래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키는 거야.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겁니다. 당첨금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누구도 우리 삶을 흔들 수 없도록 철저히 선을 그을 것입니다. 곧 마지막 승부가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전과 달리 침묵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색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로도 설득으로도 안 되자 이제는 감정으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고 기록했고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눈빛만 봐도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판은 더 이상 며느리가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한 흐름으로 끝까지 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계속합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아들에게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못 믿는다며 억울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예전처럼 바로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야지. 말로만 하니까 문제야. 며느리는 말문이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아버지에게 집 앞 카페에서 밥을 사겠다며 불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둘만의 대화를 통해 며느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당첨금 없으면 저희는 희망이 없어요. 부모님은 이미 안정적이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즉, 우리를 설득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와 다시 만나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확히 점검했습니다. 당첨금을 직접적으로 노린 접근,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 유도, 심리적 압박 발언까지 모두 자료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을 뒤집을 타이밍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도 알고 있으니 반대로 제안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마지막 판단을 맡기는 방식의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뒤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당첨금 관리를 자신에게 맡기라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지 직접 보여줄 기회를 주겠다. 며느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대가 스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준비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엔 우리 부부의 재산과 생활권을 완전히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우리를 평생 책임진다는 서약. 이 서약은 단지 말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포함된 문서였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부모를 내치거나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하면 즉시 모든 권리가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문서를 보는 순간 표정이 딱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우릴 위해 하는 거라면 이걸 못 쓸 이유가 없지.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증명하면 그만이야. 아들은 조용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편을 들지도 비난하지도 않은 채 그저 판단의 시간을 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펜을 들지도 못하고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왜 저희를 믿지 않는 거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움이라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면 되지. 그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좋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제 뭘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말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걸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줘야 우리도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접근한 이유가 염려가 아닌 생존을 위한 욕심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서류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답을 들었네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를 한참 바라보다 감정이 폭발한 듯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내가 보여준 만큼 대할 거다.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가족을 어떻게 지킬지 내가 선택해라.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를 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시간을 좀 주세요. 그리고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우리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긴 시간 끝에 이제야 돌아온 평온 같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는 조용히 물러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발악이 곧 찾아올 겁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고 모든 선택지는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만 남았습니다. 상대가 절벽 끝에 섰을 때 우리는 그저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만남이 진짜 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웃을 수 있을 겁니다. 며느리는 잠시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마지막 시도가 남아있을 거라 예상했고 우리는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감정은 정리됐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고 어떤 말이 오더라도 상대가 드러낸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돌려 말할 것도 없는 얼굴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이야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꾸며왔던 미소가 전부 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뒤에서 아무 말 없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앉은 사람들의 눈빛이 아무도 예전의 관계가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보상이라도 하겠다는 듯 작은 서약서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가진 돈 중 일부만 자신들에게 넘기는 조건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 이건 협상이 아니라 마지막 요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종이를 건네받고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대신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기회를 내가 빼앗으려 했다는 걸 이제 정확히 알았다. 며느리는 반발했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당첨금이 있으면 모두가 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말에는 우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해둔 모든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하신 접근과 발언은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하면 부모님께서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며느리는 드디어
진실을 직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설득도 눈물도 어떤 말로도 덮을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겁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그 말은 아들이 선택한 방향을 알려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너에게 가족의 자리를 주었다. 그게 가장 큰 거였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관계의 끝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도 미련도 애써 설명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사기꾼 남자는 이미 며느리 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가 더 사용할 카드가 없자 곧바로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남은 건 오롯이 며느리의 선택과 결과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사과인지 원망인지 모를 짧은 인사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길게 끌어오던 긴장이 조용히 꺼진 듯 했습니다. 아들은 부모에게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지킬게요. 그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알고 선택한 사람이 한 말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을 뿐이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켰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당첨금은 그대로 우리 노후를 위한 자산으로 존재합니다. 이제는 누가 가까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싸움을 끝냈습니다. 며느리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뒤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우리만 생각하며 살자. 창밖에서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평범한 기쁨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진심을 드러낼 기회를 줄 뿐입니다. 누가 가족이고 누가 손님인지 마지막 순간이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늦지 않게 알게 되었고 그때 지킬 수 있었기에 끝까지 우리 삶을 지켜냈습니다.